안녕하세요. 랑랑라 즐거운 수학의 김락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수일고등학교 확통시험 문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자, 7번 문제부터 출발합니다. 여학생 4명과 남학생 3명이 원 모양의 탁자에 둘러앉아서 토론할 때 남학생끼리는 이웃하지 않게 앉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원리들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느냐? 회전하에 일치한다. 원탁 모양 나오면 벌써 원순열 이해하고 계신 거죠. 자, 이웃하지 않게 한다. 이웃하게 한다라는 문제도 있는데 이 부분 대부분 잘 풀죠. 풀이 원리가 뭐죠? 묶어라. 묶어서 하나의 덩어리를 처리해서 풀이를 해라. 뭐 이런 식에서 잘 처리해 주는데 지금은 이웃하지 않게 해야 된다. 풀이 원리는 뭘까요? 상대방 먼저 나열. 이런 것이 풀이 원리인데 좀 잘 기억하고 계십니까? 상대방을 먼저 나야 되겠다. 지금 남학생끼리 이웃하면 안 되니까 여학생 4명을 먼저 나열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이 지금 문제에선 여학생 먼저 나열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원탁에다가 여학생 4명을 나열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순열이니까 3팩토리얼 된다는 건 공부하셨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남학생들을 나열하는 주는데 이웃하면 안 되니까 이런 틈에다가 나열하면 되겠죠. 첫 번째 남학생 나열하는 가지수 4가지, 그 다음 3가지, 그 다음 2가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24시고 여기가 6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4, 6, 24, 2 올라가고 2, 6, 12, 14 이렇게 처리해서 144가지 이렇게 나오면 됩니까? 계산은 끝났습니다. 항상 마지막 계산은요, 제가 이제 이곳에다가 급하게 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천천히 실수하면 안 되고요. 천천히 풀어서. 자, 제일 중요한 거 다시 거듭 강조하지만 이웃하지 말아야 된다 할 때 풀이 원리 상대방 먼저 나열 알아야 되겠고요. 그럼 여학생을 먼저 나열하는데 원탁에 4명을 나열하는 거니까 3팩토리얼 이 부분. 그래서 2가지 원리가 적용된 거니까 정확하게 원리들 기억해서 다른 문제 풀이에도 잘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첫 번째 문제 풀이 마칩니다. 이번엔 9번 문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 나열. 아우,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 중에 하나인데 싫어한다고 풀이를 못하고 그러면 안 되죠. 자, 풀이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개의 문자를 모두 배열하는데 자음을 알파벳 순서, 여기 순서 유지되는 거 같은 문자 나열 공부할 때 아주 중요한 풀이 원리로서 알아야 될 대표 유형이죠. 순서 유지되는 거. 그래서 문자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음 모음이네요. 에, 이, 오, 우. 에, 이, 오, 우. 에, 이, 오, 우. 기억하시죠? 이, X. 그 다음 또다시 E. 그 다음 R. 그 다음 C. 그 다음 I. 그 다음 S. 그 다음 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자음이 순서가 정해져 있다. 이런 거 풀이할 때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같은 문자로 해석을 한다라는 게 문제 풀이 키포인트죠. 우와, 그러면요 8개 문자를 쭉 나열하는 거니까 나열 8개 문자 8팩토리얼. 근데 이 4개 문자를 다 같은 문자. 근데 위에 나열할 때 모음 중에서 2가 3개 같은 문자 이렇게 계산하라 이런 얘기예요. 약분이 좀 이루어지는 거니까 8, 7, 6, 5 4개만 써주면 되겠고요. 다음 3팩토리얼이니까 3, 2, 1 그만 쓰죠. 됐습니다. 5, 8, 40을 먼저 계산하는 센스 4, 7, 28, 0 해서 계산 끝났습니다. 자, 계산이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풀이의 키포인트는 무엇이었습니까? 같은 문자로 나열로 이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걸 봐야 되겠다. 즉, 이 4개의 문자는 같은 문자. 그러니까 X 이렇게 X를 4개로 봐도 되고 이렇게 같은 문자를 나열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같은 문자로 나열을 해놓고 나중에 그 숫자 순서대로 나중에 문자를 바꿔놓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같은 문자로 봐야 된다라는 것이 키포인트가 되는 우리가 여러 같은 문자 있는 나열 공부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거 이 공부가 되겠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잘 이해됐습니까?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10번이 되겠습니다. 한눈에 봐도 도로망 문제네요. 도로망이 있다.
이 도로망을 호수를 지나지 않고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최단 거리로 가겠다. 빙빙 돌아갈 수는 없는 거니까. 좋습니다. 자, 도로 이렇게 뭐 호수 있고 이런 문제가 되면 우리가 이렇게 111 이렇게 표시해 가지고 합이 2예요. 합이 3이에요. 3이에요. 합이 6이에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차곡차곡 해나가서 풀이도 가능하시죠. 자, 근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도 무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 고등학교적인 풀이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요, 그림을 좀 자세히 좀 잘 살펴보게 되면요, 뭐가 보이냐면요, 여기 사각형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여기까지 와서 가는 거, 그래서 여기를 C라고 표시해주면 A에서 C 와서 B 가게 되면 아무 문제 없이 계산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곧바로 오게 되면 여기까지 또 문제 없이 계속 올 수 있죠? 그래서 여기를 D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A에서 D 지점까지는 왔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가려고 보니까 호수에 이제 문제가 있죠. 아, 호수가 길을 가로막아서, 자, 이게 이제 제한 조건이 생깁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래 이제 가고자 하는 방향은 이런 방향인데, 그거에 반대 대각선 방향 가면서 꼭지점을 찾으면 이곳 세 군데가 생깁니다. 이런 곳을 E, F, G 이런 식으로 놓으면 돼요. 그러면 이곳에서 E 거쳐서 B로 가면 되겠고, 다음은 F 거쳐서 B로 가면 되고, 다음은 G 거쳐서 B로 가겠다. 이렇게 이제 세 파트로 다시 나눠서 접근해 가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약간 고등학교적인 풀이 원리로 해서 풀어가려고 지금 이 스타일을 제가 지금 언급드린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요, A에서 C로 가는 거 할까요? 이것이 하나, 둘, 셋, 넷 합쳐서 6개니까 A에서 C 가서 B 가는 가지수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6팩토리얼을 4팩토리얼로 2팩토리얼로 나누는 개수가 되죠. 그 다음에 C에서 B로 가는 가지수는 뭐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곱하기는 쓸 필요 없고, 약분이 되게 되면 6 곱하기 5에다가 나누기 2가 더 있으니까 15 처리해주면 가지수 구해졌고요. 됐습니까? A에서 D로 가는 건 뭐 한 가지니까 이거 필요가 없네요. 자, A에서 D 가서 그 다음에 2B로 가야 되는데 뭐 1 곱하기는 안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부터 계산 들어가면 되죠. 가려고 보니까 가는 가지수가 3가지. 근데 똑같은 종류가 있으니까 2팩토리얼 나누고, 그 다음 가는 거 하나 둘 4팩토리얼인데 2팩토리얼 나누기 들어가겠습니다. 약분하면 3, 약분하면 4 지워지고, 그럼 3팩 남으니까 6, 18가지 계산됐습니다. 다음 A, D, F, B 가는 가지수 1은 필요 없고요. D에서 F 가는 거 합시다. 하나 둘 셋, 3팩 같은 거 2개 있으니까 2팩 나누기 하겠고, 그 다음은요, 하나 둘 셋 넷, 끝났습니다. 4팩 또 3팩 처리되겠죠? 약분에 3, 4에서 12 처리됐습니다. 그 다음은요, A, D, G, B 언급 안 하겠습니다. 그냥 한 가지입니다. 쭉쭉 가는 거니까. 자, 이 부분들을 계산하면 되는데 이곳이 30, 15 더하기 31, 46 해서 정답, 그거는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그냥 초등학교 때 배웠던 형태처럼 그냥 계산해서 풀이하는 것도 무리가 없겠지만, 제가 어떤 풀이를 좀 전해드렸습니까? 자, 고등학교적인 마인드 풀이하는 거 좀 지금 보여드렸습니다. 아하, 이렇게 온 다음에 그 다음 이렇게 나눠서 가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요 점 선택하는 이 부분이 좀 낯설 텐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뭐 사각형이 이제 채워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것이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러면 가는 방향에 반대 대각선 방향 가면서 꼭지점들을 찾고 계속 연장선상에서 찾아가게 되면 반드시 그 지점을 하나 지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E, F, G 이런 것을 이제 길목이라고 해서 반드시 지나가는 점, 길목 찾기 이렇게 해서 이제 학습을 같이 하는데, 여러분들도 이 부분 좀 찾아서 바로 이런 길목 찾는 이 부분들을 보여드리려고 제가 일부러 이 산수를 한 거니까 같이 한번 좀 연습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이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이해됐길 바랍니다. 이어서 11번 문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종류의 초콜릿 N개를 서로 다른 3개의 접시에 나눠 담는다. 그 가짓수가 15가지다.
A 접시, B 접시, C 접시 있습니다. 이곳에다가 열심히 담습니다. 근데 같은 종류의 초콜릿이니까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개수만 중요할 뿐이죠. 그러니까 이곳에 담겨있는 개수를 합하면 당연히 n개가 나와야 되겠죠. 어느 단원입니까? 중복조합이죠. 중복조합. 대표형이 나온 겁니다. 자, 서로 다른 세 개의 중복을 허락해서 n개를 선택하는 가짓수. 됐습니까? 자, 계산 어떻게 해줍니까? 더하기, 그 다음에 하나는 빼야 돼. 컨비네이션 n. 이 부분은 센스 있게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이 계산 결과니까 n 플러스 2, n 플러스 1 하고 2로 나눴는데 이 결과가 45개랍니다. 그러면 n 플러스 2하고 n 플러스 1을 곱하기 해주면 2 곱하기 45는 5, 9, 45로 쓰는 센스를 발휘해주면 이게 10이 되거든요. 큰 숫자가 큰 숫자다. 됐습니까? 그러면 n은 이퀄 8이 되겠습니다. 하하, 초콜릿이 8개 있었군요. 자, 근데 우리가 풀어야 될 건 뭡니까? 하하, 똑같은 건데 초콜릿은 이제 8개가 됐는데 서로 다른 접시를 모두 사용하라. 담겨 있어서 이렇게 해서 8이 돼야 되는데 모두 사용해야 되겠다. 자연수 순서쌍이죠. 자연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각각 1을 줘야 되니까 A', B', C'. 그래서 111 이미 되어 있으니까 5 처리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3H5다. 됐습니까? 자, 합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8에 7. 컨비네이션 5다. 2로 처리하겠습니다. 7, 6, 2, 21. 됐습니까? 불이 끝났습니다. 자, 중복조합. 이번 시험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중복조합. 그런데 이론들이 상당히 좀 애매해요. 그래서 이렇게 대표 유형을 통해서 중복조합을 해결해 가는 수밖에 없어요. 개수가 중요하다. 같은 초콜릿이었으니까 이곳에 뭐 2개가 들어가겠다 할 때 뭐 무슨 초콜릿 이런 의미 없습니다. 그냥 개수가 2개다라는 사실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중복조합. 의미 아닌 정수. 기본 유형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공부하길 간절히 바라는 그런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 문제 마치고 일단 다음 문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 시작합니다. 같은 종류의 사탕 11개. 우와, 또 같은 종류입니다. 중복조합이겠죠? 더 읽어보겠습니다. 4개의 상자에 나누어 담으려고 합니다. 중복조합이 맞습니다. 서로 다른 4개의 상자에다가 같은 사탕 11개. 아까도 했습니다. 담겨있는 사탕 개수 C, D 이렇게 해주면 이게 이제 11개. 우와, 수일고는 이거 중복조합 모르면 그냥 연타석으로 짱짱 다 나가겠는데요. 자, 근데 좀 응용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1개 이상 담겨야 되겠고 B 상자에는 2개 이상, C 상자에는 3개 이상 담아야 되겠습니다. D 상자는 마음대로. 그러니까 의미 아닌 정수가 됐네요. 자, 어떻게 된다고요? 프라임. D는 그대로. 이미 1개, 2개, 3개를 담아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얼마를 빼야 되겠습니까? 6을 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6을 빼면 5가 되나요? 자, 됐습니다. 4H5. 서로 다른 4개의 종류에 열심히 중복 허락해서 사탕 5개를 담습니다. 자, 9에 8 컨비네이션 5. 한 번 더 하죠. 뭐 8 컨비네이션 3. 됐습니까? 계산 들어갑니다. 8, 7, 6, 3, 2, 1. 56. 처리됐습니까? 자, 계산은 끝났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가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겠습니까? 같은 종류의 사탕을 담아갈 때는 뭐만 중요하다? 개수만 중요하다. 우와, 지금 중복조합이 연속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시험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자, 이렇게 조건이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곳에다가 1개, 2개, 3개를 미리 담아놔서 이쪽에 가서 의미 아닌 정수가 되어야죠. 의미 아닌 정수.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형태니까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부분들이 문제의 핵심이었다. 잘 이해됐죠? 중복조합 확실하게 공부해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한눈에 딱 봐도 이항 정리가 나왔네요. 그럼 1 플러스 x의 n제곱 전개해서 n 컨비네이션 0, n 컨비네이션 1 x, n 컨비네이션 2 x 제곱,
n 컨비네이션 3까지 할까요? x 세제곱 n 컨비네이션 n x n제곱 뭐 이런 거 공부. 이곳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2의 n제곱은 이제 쫙 나오겠죠. n 컨비네이션 1. 뭐 x에 1 들어갔으니까 뭐 이렇게 쭉 나오면 되는 거고. 쓸까요? x에다가 0 집어넣게 되면 0이 아닌데 마음이 급했습니다. x에다가 무엇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0. 마음이 급해가지고 n 컨비네이션 0. 이곳 x에 마이너스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되고 제곱되게 되면 다시 플러스. 그 다음 또 뭐? 마이너스. 이렇게 더 차곡차곡 쭉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결과를 뭐 하면 더하기 하게 되면 2의 n제곱 되고 똑같은 게 2배씩이나 있네요. 지워지네요. 2개 되나요? 그래서 쓰다 보면 짝수 부분만 남는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될 때 이제 어디서 끝나 이게 이제 헷갈리니까 출제자는 고기를 좀 장난쳐가지고 여기 장난친 게 아니라 현명하게 답 나오도록 한 거죠. 2n승, 2n승으로 끝나게 하는 이런 형태를 만든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원래 이제 문제의 답은 이런 형태에다가 2n승 형태가 돼 있으니까 정답은 2의 n승이 아니라 2의 2n 제곱은 문제 형태로 가게 되면 이렇게 바뀌겠죠. 여기 살짝 변형한 겁니다. 2배의 자, 여기 이제 2n 컨비네이션처럼 이런 식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2n 컨비네이션 2n에서 짝수에서 끝나는 부분 이제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이게 짝수에서 딱 끝나는 거. 싹 하나가 지워지니까 문제의 정답이 2의 2n-1승 이렇게 됐는데 이 결과가 얼마보다 크고 싶다. 2000보다 크고 얼마보다 3000보다 작겠다. 자, 2의 지수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2의 10제곱이 1024 이런 거 좀 기억하고 다녀야 된다니까요. 그럼 2의 11제곱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2048. 이 안에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이런 결과 나와요. 그러니까 2n-1이 11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n 이퀄 얼마가 되겠다. n은 6 착착. 옛날 같으면 n 이퀄은 얼마예요? n 이퀄은 삼성입니다. 이런 농담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거를 지금 답할 그 여유가 있는 게 아니고 자 우리는 지금 2학 정리에서 공부한 기본 패턴들 자 이곳에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그 결과를 합하면 결과 나왔죠. 그래서 원하는 모양 형태 자 앞에 부분은 그대로 있는데 뒤에 숫자가 0, 2, 4 짝수로 이렇게 쭉쭉쭉 커져가는 이 부분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 부분이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사실요 이쪽에서 차를 구하게 되면은 뭐가 되죠? 여기 이제 홀수 부분 나오죠? 그것까지 가장 기본적인 이항정리 항목이 학습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이항정리는 그 이론 공부에서 이 부분이 학습이 되어 있어서 조금 알면 문제가 쉽고 이 부분이 학습이 안 돼 있으면 문제가 되땅 어렵고 뭐 이거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갈리는 그런 부분이니까 이론 학습 확실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지문 설명 잘 이해됐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락쌤과 함께 즐겁게 수학 문제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14번 파스칼 삼각형을 이용하여 그렇지 않아도 뒤에 나온 식이 파스칼 삼각형입니다. 주어진 식을 계산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야 알겠습니다. 4 컨비네이션 0 5 컨비네이션 1 6 컨비네이션 2 7 컨비네이션 3 8 컨비네이션 4 앞에 숫자가 점점 커져가면서 뒤에 숫자도 커져가는 이 부분 이건 뭐죠? 잘 찾으면 됩니다. 문제 근데 이거 화면에 이게 잘 찾아지겠습니까? 4 컨비네이션 0 이렇게 찾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7 컨비네이션 3 이렇게 해서 파스칼 삼각형에서 이렇게 가는 녀석들을 계산하는 거구나. 그럼 답이 이렇게 된다 라고 이제 공부했는데 이 부분 학습이 되어 있습니까? 파스칼 삼각형의 사실 원리는 이렇게 두 개 합하면 요 다음 것이 됩니다. 요게 이제 원리죠. 요게 이제 원리 형태인데 실은 지금 요거 살펴보면 요 값이랑 결과가 같기 때문에 요걸 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 합은 요 두 개 합으로 바꾼 거니까 결과가 이렇게 되겠죠. 두 개 합이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세 개 합은 요 두 개를 또 합하는 거니까 다시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 그렇다면요 자 8 컨비네이션 4에서 끝났으니까 그 다음 거니까 9 컨비네이션 4 이렇게 해서 이제 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뒤에 거 봅니다. 뒤에 거, 뒤에 거, 뒤에 거, 뒤에 거, 뒤에 거. 와. 써볼까요? 4 컨비네이션 4, 5 컨비네이션 4, 6 컨비네이션 4, 7 컨비네이션 4, 8 컨비네이션 4입니다. 이건 뭐죠? 역시 앞에 숫자가 쭉쭉쭉쭉 커져가는 것은 파스칼 삼각형에 관련이 있다. 파스칼 삼각형이 나와서가 아니라 원래 관련이 있는 겁니다. 4 컨비네이션 4, 5 컨비네이션 이렇게 쫙 또 더하기를 해달라 뭐 이런 얘기죠. 자, 공부가 되어 있다면 이렇게 한 결과는 요 다음 칸에 요 부분이 답이 된다라는 건데 이건 역시 어떻게 나왔을까요? 요 결과와 요 결과가 같은 거니까 일단 요걸 바꿉니다. 파스칼 삼각형의 원리 요거 두 개를 이제 합하니까 결과가 요게 됩니다. 즉, 저 바꿔놓은 거니까 원래 거는 요거니까 이렇게 두 개를 합하면 이렇게 아하. 그러면요 이제 세 개를 합하려면 두 개의 결과가 나왔으니까 또 이렇게 합하는 거니까 이렇게 세 개의 결과 그 다음 네 개의 결과 이렇게 가는 거죠.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그 다음 칸 9 컨비네이션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 5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지금 그 주어진 식을 잘 정리해 보게 되면 9 컨비네이션 4하고 9 컨비네이션 5를 또 더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또 이렇게 이웃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게 답이 되어야 되겠죠. 하하. 그러니까 요거의 답은 10 컨비네이션 5 이렇게 해서 답이 되겠다. 이렇게 풀어가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우와, 복잡한 식 모양이었지만 원리를 정확하게 잘 이해하면 풀이가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를 좀 다시 보게 되면 출제자가 아주 교묘하게 좀 장난을 쳤어요. 그 부분이 이제 좀 보여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지금 이렇게 두 개를 더하기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요거 다 끄집어내 가지고 여기 또 이게 또 두 개예요. 그중에 이제 하나만 이렇게 딱 끄집어낸 거죠. 그래서 요런 계통이구나. 그리고 또 뒤에 거 끄집어내서 요런 계통이구나. 이렇게 좀 판단하는 이 부분을 좀 숨겨놓은 거고요. 그리고 일단 파스칼 삼각형은 이 앞에 숫자가 이렇게 커져가는 이 특징이 이제 파스칼 삼각형이라는 걸 또 명심해야 되겠고요. 파스칼 삼각형 관련한 문제라는 거. 그 다음 계산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이게 요 값과 이 값은 항상 다 똑같이 1이니까 결과는 1 이렇게 되니까 같은 거니까 그대로 이제 파스칼 삼각형 원리 적용해주면 원리는 이렇게 두 개 합하면 요거 가운데 겁니다. 이런 형태의 원리니까 요 부분을 이렇게 싹 바꿔서 이 두 개의 합을 이렇게 두 개의 합으로 바꿔서 이렇게 계산해서 결과 나오고 자 이런 이제 원리죠. 그래서 큰 틀에선 원리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 하고 이렇게 되는 원리 모양 두 가지 있던 그 학습이 되어 있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파스칼 삼각형 이항정리 이쪽 파트는 여러분들이 이론 학습에서 좀 학습이 되어 있으면 문제 풀이가 좀 눈에 들어오고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뭐 그런 형태들인데 지금 이 문제는 변형을 또 해놨습니다. 두 가지를 물어보는데 종류 두 개를 좀 뒤죽박죽 섞어놔가지고 또 좀 잘 안 보이게 돼 있으니까 좀 학습이 좀 더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좀 설명을 좀 이해됐습니까? 파스칼 삼각형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얘는 그 중에서도 어렵게 두 개가 모두 포함된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학습 좀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설명 좀 이해됐습니까? 해야 될 항목이 많아서 좀 걱정되지만 여러분 잘 하실 수 있으리라 믿으면서 이번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16번이 되겠습니다. 집합 A 나와 있고 B 나와 있고 집합 속하는 원소 A집합에 속하는 원소 쫙 점점 커지면 나온 결과 커져야 되겠다. 요거 어디서 많이 보던 겁니다. 뭐죠? 중복조합의 대표 유형이다. 공부가 돼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중복조합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대표 유형들을 정확하게 잘 기억해야 되는데 대표 유형에 이 항목이 있다는 거 학습이 되셨어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됐는데 그냥 중복조합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좀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조건 붙어 있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조건을 좀 메모해 가야 되는 거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라. 1, 2, 3, 4, 5, 6 단순한 것 같지만 이 부분을 해야 됩니다. 곱하기 해서 6이 나오는 경우가 1 곱하기 6이 있죠. 1, 4가 대응돼서 1, 6이 나오는 경우. 자, 또 한 번은요. 1, 2, 3, 4. 으쌰. 1, 2, 3, 4, 5, 6. 1, 4가 가서 대응되는데 2, 3은 6이 있죠. 2, 3은 6.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커져야 되는 거니까 크로스는 안 되죠. 커져야 됩니다. 대항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두 개의 원소.
나머지 두 개의 원소가 가서 대응을 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두 개의 원소가 가서 대응. 근데 대응될 숫자가 몇 개나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나 있습니다. 같아도 되니까 1 또 나와도 됩니다. 서로 다른 6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2개를 고르면 되겠습니다. 그 고른 원소에 탁탁 대응하면 되겠다. 자, 어이구, 이거 어떻게 됩니까? 원소가 2개밖에 없습니다. 2개 중복 허락해서 2개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더하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계산 한번 또 뻑뻑 쭉쭉쭉 들어가 볼까요? 계산 어떻게 합니까? 더하기 8에 7 컨비네이션이 감사합니다. 더하기 4에 3 컨비네이션이 감사합니다. 됐죠? 7, 6, 2 3 되겠고, 그러면 21 여기는 3 컨비네이션 1 됐습니다. 3 됐습니다. 해서 문제의 정답은 24 이렇게 처리 끝났습니다. 즉 이 문제 중간에 이제 변형이 되어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어 있지만 역시 학습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이 부분이 중복조합이다라는 대표 유형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별 문제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학습이 좀 잘 안 됐으면 어려워지는 건데 왜 중복조합이 되죠? 아까 요거 2개 대응하는 것만 좀 살펴보면 압니다. 이 녀석들이 이제 이쪽에서 쭉 대응되면 되는데 이 6개의 숫자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중복 허락되는 건 여기 갖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숫자가 나와도 되는 거니까. 중복 허락해서 두 숫자를 선택하겠다. 만약에 2하고 5가 선택됐다. 그러면 큰 숫자가 커져야 되니까 자동으로 2는 2고 3은 5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같은 숫자가 나와도 되는 거니까 띵띵 2 나오게 되면 2 이렇게 같이 대응되면 될 거고요. 됐습니까? 아하, 이미 이제 순서가 좀 정해져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순서 고려 없이 중복막 같아도 되는 거니까 중복 허락해서 2개를 선택한다.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점검 드렸으니까 지금 이 주어진 식이 중복조합의 대표 유형이라는 사실을 명심해 가지고 확실하게 머릿속에 대표 유형으로 넣어둬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살짝 응용이 돼 있어도 대표 유형이라는 사실을 알면 풀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17번. 과연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A집합은 20일 이하의 자연수다. 이거 이 부분집합 중에서 두 원소 1, 2를 포함하고 원소의 개수가 홀수다. A집합은요 원소가 1, 2, 3, 4 그만 써야죠. 그래서 20일까지 쫙 있는데 우리가 만드는 집합에는 1, 2를 일단 갖다 집어넣자. 그리고 나머지를 채워야 되는데 이미 짝수개 나왔으니까 이제 여기에다 이제 홀수개를 갖다가 더 넣으면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럼 될 수 있는 원소는 이 녀석들인데 이 원소가 몇 개 있겠습니까? 19개가 있겠죠. 2개 빠지니까. 됐습니까? 자, 그러면 갖다 놓으면 되겠습니다. 19개 중에서 한 개를 골라다가 놓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 3개를 갖다가 골라다가 여기다 갖다 놓으면 되는 거죠. 19 컨비네이션 3 이거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19 컨비네이션 19까지 됐죠. 그래서 이 산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시험 장소에 이 산수를 다 일일이 합니까? 아니죠. 이거 어디가 나온 거죠? 또 이항정리에서 나온 거죠. 이항정리 학습이 안 돼 있으면 이 문제 써놓고도 답을 못 구하겠네요. 큰일 났습니다. 아까 문제 풀에도 있었는데 다시 한번 점검해 드리죠. 자, 전개식이 n 컨비네이션 0, n 컨비네이션 1, x, n 컨비네이션 2, x 제곱, 짜자자잔, n 컨비네이션 n, x, n 제곱이다 설명드렸습니다. 물론 지금은 19 컨비네이션이니까 n이 19인 거죠. 이때 x에다가 2를 집어넣게 되면 2에 19제곱을 바꿀까? n제곱으로 가겠습니다. n 컨비네이션 0, n 컨비네이션 1, n 컨비네이션 2 이렇게 해서 쭉 가겠다. n 컨비네이션 n까지.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0 되겠고 또 마음이 급합니다. 자, x에다가 무엇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0 되고 n 컨비네이션 0 이제 조심해야죠. x에 여기 마이너스를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n 컨비네이션 1 제곱됐으니까 플러스 n 컨비네이션 2 마이너스 n 컨비네이션 3 이런 식으로 가겠다. 이제 문제풀이에 필요한 것만 하겠습니다. 자, 뭘 해야 되겠습니까? 빼기를 하게 되면 2의 n제곱 되는데 같은 거는 지워지고 2배의 n 컨비네이션 1 같은 거 지워지고 그 다음 거니까 n 컨비네이션 3 이렇게 해서 뭐가 낫겠다? 홀수 부분들. 근데 지금 문제의 형태가 n이 19인 모양이니까 2의 19제곱은 2배의
19 컨비네이션 1, 19 컨비네이션 3 해서 19 컨비네이션 19까지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밑줄 그은 부분만 그으면 이렇게 하나 쓱 지어서 2의 18제곱이 바로 뭐가 되겠다? 답이 되겠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하하, 파스칼. 아이고, 이항 정리해서 나온 거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항 정리해서 식이 또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컨비네이션 형태의 식을 세워도 이항 정리 이론이 학습 정리가 안 돼 있다면 이 문제 답을 못하는 허허 이런 큰일 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학습이 잘 돼야 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우리가 이제 부분집합 개수를 구해야 되니까 부분집합 개수는 자, 이렇게 골라다 놓고 채우면 됩니다. 라는 거 어렵지 않은 거죠. 이 정도는 학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원래 이제 2개 있으니까 나머지 19개 중에서 홀수개들 1개, 3개, 5개 이런 식으로 원소를 갖다 골라다 채우면 되겠다. 골라다 놓는 방법 컨비네이션 처리했고, 근데 이 부분이 이항 정리니까 자, 원래 식에서 자, 유도 절차 형태로 설명드렸습니다. 원래 기본형 1대입 마이너스 1대입 그 다음에 이번엔 차 해서 결과 나온 모양 됐습니까? 차 하게 되면 홀수 부분들만 쫙 나옵니다. 그래서 답 모양 되는 거 이해되셨죠? 큰 틀에서 흐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거듭 강조해드리지만 이항 정리 학습 좀 잘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찌 설명은 잘 이해되셨습니까? 이 정도 극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7번 마치고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할 문항은 18번 서술형 첫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5개의 자연수로 이루어져 있다. 모든 순수한 개수를 구하라. 조건을 만족시키는데 합하면 얼마가 되겠다? 8 곱하면 4의 배수? 그렇군요. 4의 배수부터 좀 점검해야 되는데 4의 배수가 되는 손쉬운 방법은 4 곱하기 4가 일단 하나 있으면 쉽죠. 자, 근데요 5개의 숫자를 더하겠는데 4가 하나가 딱 빠져나가게 되면 8 되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호호, 이런 구성이 있겠군요. 자, 그러면 이제 4가 없다고 치면은 그러면 2가 많으면 되는데 2가 일단 2개면 되는데 2가 3개인 경우도 될까요? 그러면 이미 6인데 자, 6, 7, 8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2가 2개인 경우는요? 그러면 여기 숫자를 뭐로 채우죠? 1, 3, 5 안 돼. 그럼 1, 1, 5 이거 7이야 안 돼. 그럼 2는 쓰면 3개 되니까 안 됐고 와, 이런 경우가 없겠네요. 2, 2개 되는 경우는 안 돼. 2, 3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2가 하나인 경우는 4의 배수가 안 되니까 안 되죠. 자, 됐습니다. 구성이 2개밖에 안 됐다는 얘기예요. 생각보다 어려운 게 아니었군요. 자,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풀게 되겠습니까? 5개의 문자 중 한 문자가 4면 되는 거죠. 그러면 4가 될 문자를 골라주세요. 됐습니다. 자, 이거는요 5개 중에서 2가 될 문자 3개를 골라주세요. 이렇게 하면 끝나겠네요. 와, 5가지, 이건 10가지입니다. 합이 15 됐습니다. 자, 문제의 조건을 어떻게 잘 처리했느냐, 이 싸움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어떤 절차를 거쳤습니까? 4의 배수가 된다니까 4가 있을 때, 4가 없을 때. 4가 없을 때는 이제 2를 최대한 많이 해야 되니까 2가 3개인 경우, 그 다음 2개인 경우 조사했는데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뭘 했죠? 사용해야 될 구성을 먼저 찾은 겁니다. 숫자 구성을 찾고 그 녀석을 이제 어떻게 배열할까를 고민했는데 그 배열 자체가 같은 문자니까 되게 쉽게 처리가 된 거죠. 이게 됐죠? 그래서 경위수는 이렇게 절차를 좀 정확하게 잘 밟아가는, 이걸 이제 한 방에 풀겠다 욕심내면 잘 안 되는 거고요. 공식 한 방에 딱 쓰겠다 역시 안 되겠고요. 절차를 밟아서 논리적인 절차를 밟아가는 이런 것이 경우수 문제 풀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거듭 확인하면서 이 문제 풀이는 마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19번 서술형 두 번째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그것으로 만들 수 있는 순서상 개수를 구해달라. 자연수란 말이 눈에 띄고요. 주어진 식이 있는데 x가 눈에 띕니다. 자, 개수들이 다 똑같은데 x만 유독 개수에 뭐가 붙어있죠? 4가 붙어있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x를 뭐 따로 분류를 해야죠.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x가 1이라면 자, 이게 W입니까? 오메가입니까? 어쨌든 10이 돼야 되겠고 x가 2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8을 빼니까 6. 일단 1차 처리가 끝났습니다. 자, 근데 이제 끝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중복 조합하고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느꼈죠. 근데 이제 완벽해지려면 얘네들이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의미 아닌 정수, 의미 아닌 정수 돼야 되는데 얘네들이 뭐였습니까? 자연수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곳에다가 각각 1을 주는 거와 똑같이. 그러니까 뭐 굳이 지금 이제 서술형이니까 제가 지금 써기를 이렇게 지금 y 프라임 플러스 뭐 이런 부분 좀 써야 되는데 이게 좀 마음이 아프죠. 그냥 이렇게 좀 꼭 써야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7. 그 다음 경우에는 역시 계산을 처리하게 되면 3. 이 두 가지 경우로 이제 다시 압축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으쌰 계산이 되겠고, 자, 할까요? 19 컨비네이션 7의 2, 5 컨비네이션 3의 2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9, 8 됐습니까? 이게 36이군요. 이것도 얼마입니까? 5, 4의 2, 10이군요. 정답 46 끝났습니다. 자, 됐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출제자가 어디를 좀 응용한 걸까요?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면, 자, 기본적인 이 패턴이 어디서 나온 거다? 중복조합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이제 x에 이렇게 특별한 계수가 되어 있다면 그 문자, 계수가 큰 문자를 기준으로 해서 해석 들어가야 되니까 나눠서 푼다. 서술형 답지 쓰기 위한 그런 문제 형태 같아요. 그 다음 이 부분이 자연수였다. 지금 치환을 하는 형태를 이제 하나만 보여드렸는데 각 문자별로 다 치환하게 되면 자, 이런 형태가 된다는 사실. 됐습니까? 그러면 중복조합식으로 가는 요 절차. 계수 있어서 나누고 그 다음 자연수라서 이쪽에서 이제 의미 아닌 정수. 이렇게 이제 발음 패턴으로 가는 그 과정 질문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중복조합 아주 중요하다는 거 거듭 강조하면서 이 문제 풀이 마치도록 합니다. 다음 문제 갑니다. 20번 수일고 시험 서술형의 세 번째 문제, 수일고 마지막 문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의 21제곱을 400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세요. 21 거듭제곱이다. 높은 지수 형태다. 어디서 출제된 것 같습니까? 이항정리입니다. 왜요? 전개의 개념이 들어가 있잖아요. 판단하셨습니까? 자, 근데요, 400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 근데 이 400이라는 숫자는 뭐하고 관련했습니까? 20제곱이 400이죠. 그러면 밑 20이라고 제일 가까운 숫자 20을 찾아낸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21을 20 더하기 1이라고 보겠고 21 거듭제곱 이런 형태. 그러면 21 컨비네이션 제로, 21 컨비네이션 1 곱하기 20, 21 컨비네이션 2 곱하기 20 제곱 이런 식으로 쭉 보겠습니다. 이때 우리는 나머지 구한다는 걸 잊으면 안 되죠. 자, 여기 400이 등장합니다. 그곳에다가 이걸 또 더 곱하기를 해야 돼요. 400보다 작은 수가 나올 수가 없죠. 자, 이것은 전부 몫으로 빠져야 되겠고 나머지는 구한다면 이 앞에 부분에서만 나오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앞에 부분 계산해 봅니다. 1이고요. 21 곱하기 20. 여기가 아직도 400을 넘어가네요. 420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최종 구하는 나머지는 이 부분 또 400을 또 처리해 줘야 되는 거니까 어찌 되겠습니까? 정답은 21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문제 역시 뭐 뒤쪽 산수가 어려운 건 아니군요. 자, 그럼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높은 지수의 21 거듭제곱 전개의 개념이 들어가니까 이항정리 관련 문제다. 21하고 400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 400이 20제곱이니까 가급적이면 이 밑에 연관성 있는 숫자. 하하. 그래서 이 부분 전개식하고 관련이 있는 거다. 라는 항목이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연산 들어가는 거고요. 앞쪽 부분에서만 좀 나머지가 나오겠고 뒤쪽으로 갈수록 20제곱, 3제곱, 4제곱 커져가는 거니까 나머지가 나올 수가 없겠죠. 어땠습니까? 깔끔하게 끝났습니까? 자, 수일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 깔끔 처리된 것 같습니다. 어찌 제 설명이 보탬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한 해
분의 시험 문제를 학습하고 나면 여러분들 실력이 조금 또 성장되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어떻게 즐거운 풀이가 됐습니까? 즐거운 풀이가 되었어야만 합니다. 자, 즐거운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낙환이었습니다.